저 같은 경우는 붓지 않게 다른 수술 방법으로 트임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바인 성형외과 송선호 원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트임 성형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디바인 성형외과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대부분은 트임 후에 다시 붙었다는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임 성형하고 나서 다시 붙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트임 성형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절개 뒤트임하고 나서 다시 붓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제일 큰 이유는 획일화된 수술 방법 때문입니다. 이 절개 뒤트임이라는 수술 자체가 눈의 가장자리, 즉 눈꼬리 부분을 가로로 끊어서 절개해서 길이를 늘려주는 수술 방법인데, 이 결막이 노출이 되면서 노출된 부분이 이제 길어진다는 이 수술 원리는 모든 병원의 절개 뒤트임이 같기 때문에 이 노출된 부분에 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뒤트임 후에 우리가 눈꼬리가 디귿자 모양으로 변했을 때 다시 붙었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붓지 않게 러블리 트임이라는 이제 다른 수술 방법으로 트임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러블리 트임은 눈꼬리 부분 아래쪽 속눈썹 아래 피부 결에 평행하게 피부를 절개하고 하는 수술입니다. 끊어서 벌려놓는 게 트임이 아니라 눈꼬리를 그대로 이동시키는 게 제가 하는 트임입니다. 눈꼬리가 가로로 가장 길어질 수 있는 눈꼬리에서 45도 대각선 방향 뼈 안쪽 골막에 눈꼬리를 안에서 고정하는 수술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눈 자체가 길어지기도 하고 올라가 보이던 눈꼬리가 좀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눈꼬리를 끊는 다른 병원의 일반적인 절개 뒤트임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드린 대로 피부 절개를 통해서 안에서 내고정을 하고 다시 피부만 봉합하게 됩니다. 눈꼬리를 끊지 않았으니까 벌어지거나 붓거나 디귿자가 되거나 결막이 노출돼서 눈물이 새거나 흐르거나 빨간 결막이 심하게 보이거나 뒤트임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생기지 않겠고요. 네, 맞습니다. 이 수술 방법이 다르니까 결과랑 모양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결막을 끊어서 벌려놓는 절개 뒤트임은 결막이랑 피부랑 꼬매야 되니까 결막을 꼬맨 실은 길게 빼서 이제 피부에 붙여넣게 되겠죠. 결국은 그 부분이 유착이 다시 생기게 돼서 벌어졌던 부분이 붙게 되는 거고요. 이 러블리 트임은 눈꼬리를 말씀드린 대로 대각선 골막에 고정하기 때문에 그냥 눈꼬리가 길어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의 모양도 눈꼬리가 벌어진 모양이냐 눈꼬리가 길어지고 내려가는 모양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수술 후 모양과 효과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기존 절개 뒤트임의 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어진 눈꼬리가 그대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가 좋지도 않게 되고 이 벌어진 눈꼬리로 눈물이 흐르거나 건조해지거나 만졌을 때 따갑게 느껴지는 등의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러블리 트임은 안구랑 직접 맞닿는 결막이나 눈꼬리, 모서리 부분 쪽은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유착이 생기거나 불편한 증상이 생기지는 않고요. 오히려 처음에 부어있을 때는 붓기 때문에 눈꼬리가 조금 떠 보여서 조금 건조하고 어색해 보일 수는 있지만 붓기가 빠지게 되면 조금 더 밀착되고 과해 보이는 느낌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모든 수술은 흉터가 남게 되는데 러블리 트임은 속눈썹 아래쪽에 가로 방향으로 흉터가 남게 됩니다. 모든 다른 절개선과 똑같이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제일 흉터가 좀 붉게 보이기도 하고 조금 튀어나오거나 굴곡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6개월, 1년 지나면서 점차 색깔도 옅어지고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흉터는 덜 보이는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눈꼬리를 골막에 고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눈웃음이 불편하고 세게 표정을 지으면 찝혀 보이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 눈꼬리 아래쪽에서 골막의 가장 깊은 쪽에 고정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웃을 때도 불편하고 당기는 느낌도 느껴지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에서 조직끼리 유착이 이루어지게 되면 불편한 증상, 찝혀 보이는 느낌, 모양 은 개선되면서 수술 효과는 유지가 되게 됩니다. 절개 뒤트임과 러블리 트임은 수술 부위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수술 부위가 가깝고
러블리팀으로 눈꼬리 이동시키게 되면 이 벌어졌던 눈꼬리가 조금 더 벌어지는 방향으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절개 뒤트임 하시고 최소한 6개월은 지난 이후에 수술하시는 것이 수술 후 모양이나 흉터 회복에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대표적인 거 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비대칭이 더 심해진 경우입니다. 이제 트임으로 밑에 비대칭을 개선하고 싶다고 없애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절개 뒤트임하고 나서 붓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비대칭이 더 심해졌다. 그래서 비대칭을 더 줄이고 싶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절개 뒤트임하고 트임 효과가 너무 아쉽다. 큰 효과를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러블리팀 재수술 상담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반대입니다. 너무 트임이 과하게 된 것 같다. 너무 결막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트임이 된 것 같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 싶어서 또 상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러블리팀을 하게 되면 더 눈꼬리가 이제 벌어지고 티가 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뒤트임 복원 수술만 하든지 아니면 뒤트임 복원을 하면서 러블리팀을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제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절개 뒤트임 후에 다시 붓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것을 좀 해결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수술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러블리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다면 상담 예약하고 와주시면 수술이 가능한지, 수술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제가 설명해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인 성형외과 송선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